우리 가족의 숨겨진 진실. 오늘도 고생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들렸다. 7살 된 지우가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일상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완벽했다. 지우가 태어난 직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다. 당시 나와 남편 준호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고 맞벌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아에 대한 막막함이 컸던 터였다. 정말 다행이야. 어린이집비도 아끼고 무엇보다 우리 지우를 가장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잖아.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우리 집에 와서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셨고 오후 3시면 하원시켜서 저녁까지 챙겨주셨다. 우리는 오후 7시에 퇴근해서 지우를 데리러 가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완벽한 시스템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 지우 이유식 재료비도 기저귀 값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엄마가 지우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저귀, 이유식 재료, 간식, 심지어 옷까지. 우리는 그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꺼이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의외였다.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투에는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고 말았다.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지우가 감기에 걸려 병원비가 좀 나왔던 날이었다. 정말 아이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드네. 아빠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아빠, 그럼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서 드릴까요? 육아비 명목으로요.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육아비라니? 우리가 돈 때문에 손자를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벌어서 쓰는 것도 부족하다며 적금 넣을 돈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뭘 준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부부의 월 소득은 합쳐서 1,200만 원이 넘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생활비라며 지출하는 항목들을 보면 정말 빠듯했다. 외식비, 쇼핑, 각종 구독료, 취미생활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정말 돈이 부족한 게 맞나?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매월 적금만 300만 원씩 넣고 있었고 생활비로 나가는 돈 중 상당 부분이 필수가 아닌 소비였다. 반면 엄마 아빠는 지우의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매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계셨다. 이상하다. 우리보다 소득이 적으실 텐데. 남편의 말에 나는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 부모님은 은퇴 후 연금과 아빠의 부업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계신 걸까?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엄마가 동네 마트에서 카드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카드 분명히 신용카드였다. 설마. 집에 돌아와 곰곰 생각해보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최근에 1억 원짜리 빌라로 이사하신 것, 매월 대출 상환금 40만 원, 그리고 청약 당첨으로 인한 추가 대출.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아비를 요구하지 못하는 대신 신용카드와 대출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느 날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엄마의 가방에서 가계부가 살짝 보였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슬쩍 들여다봤다. 육아용품비 월 28만 원, 식료품비 지우분 월 22만 원, 기타 옷, 장난감 월 20만 원, 총 7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카드 할부 12개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는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상처받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혼자서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괜찮다고 했잖니? 카드 할부로 지우 육아비 내고 계시는 것 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다. 그걸 봤구나.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하겠니? 그냥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아빠가 왜 그런 부담을 지셔야 해요? 우리가 부모인데.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솔직한 소통의 부재였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월 수입은 실제로 1,200만 원입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가족 회의를 열었다. 부모님의 눈이 커졌다. 우리가 그동안 부족하다며 푸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럼 왜 그렇게? 아빠가 당황스러워하셨다. 죄송해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적금도 매월 300만 원씩 넣고 있고 생활비도 꽤 여유롭게 쓰고 있어요. 엄마가 한숨을 크게 쉬셨다. 그럼 우리가 이 고생을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매월 150만 원씩 육아비를 드릴게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부모님도 고백하실 일이 있었다. 사실은 우리도 숨긴 게 있어.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 대출금이 매월 180만 원씩 나가. 그리고 지금 빌라 대출도 40만 원. 우리 가족 모두 순간 침묵에 빠졌다. 부모님의 실제 부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이다. 그럼 엄마 아빠가 더 힘드실 텐데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힘들다고 하면 손자는 누가 돌보나 싶어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매월 육아비 150만 원은 기본이고 지우병원비나 특별한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아빠도 쉬실 수 있게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저희가 직접 돌볼게요. 부모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2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처음으로 부모님께 육아비를 드렸다. 150만 원 이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 매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드릴게요.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엄마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셨다. 고마워.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니까 당연히 우리 책임이에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월 첫째 주에는 어김없이 육아비를 드리고 둘째 주에는 가족 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부모님이 쉬실 수 있게 우리가 지우를 직접 돌본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쉬는 날이야. 아빠 엄마랑 놀까? 지우에게 말하면 아이도 좋아한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육아도 이제 제법 능숙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사실 너희가 바빠서 육아를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됐거든.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도움을 받는 만큼 비용도 분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지우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을지 새삼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부모님의 시간, 노력,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우리도 힘들다는 핑계로 정작 가장 힘드신 분들의 상황은 외면했던 것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으로 적금 300만 원을 넣으면서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와 연금과 부업, 수입으로 손자 육아비까지 카드 할부로 감당하시던 부모님. 효도가 뭘까? 어느 날 남편과 나눈 대화였다. 아마 부모님이 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 맞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담은 안 드리는 것.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은 받되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였을까? 3개월 후 부모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다. 카드 대금을 다 정리했어. 그동안 매월 할부로 내던 것들 말이야. 우리가 드리는 육아비로 그동안 쌓인 카드 대금을 정리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이제야 진짜 손자 돌보는 재미를 알 것 같아. 엄마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 지우도 이제 8살이 되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할머니, 용돈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엄마는 웃으며 과자를 하나 더 챙겨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는 부담이 아닌 진정한 기쁨으로 손자를 대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주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부부와 지우, 그리고 부모님까지 함께한 첫 번째 여행이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여행지에서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제 됐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의 대답이 참 따뜻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우가 잠든 사이 우리 네 어른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서운했던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매월 육아비 150만 원을 드리는 것 외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추가로 용돈을 드린다. 그리고 부모님도 더 이상 우리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신다. 지우의 어린이집비, 학용품비, 병원비 등은 모두 우리가 부담한다. 부모님께서는 시간과 사랑으로 지우를 돌봐주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진다. 이제야 균형 잡힌 육아 분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은 서로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당연한 것은 없다.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희생이나 부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려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다. 경제적 투명성. 가족 간에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경험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도움을 받는 것과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다르다. 부모님의 시간과 노력에 감사하되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자.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이 공정한 분담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도 분명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